제가 무슨 설교를 할 수 있는 뭐 내공이나 역량이 되겠습니까? 이 집사가 무슨 소리 하는가 이렇게 쳐다보고 여기가 이제 계시겠죠. 무슨 말씀을 전할 능력이 되겠습니까만은 이제 제가 믿음을 가지게 된 어떤 계기,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성경 말씀을 굉장히 좀 의심을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많이 접근을 했는데, 특히 이제 창세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밖에 사회 생활을 하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태초에 하나님이 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뭐 별들을 만드시고 이튿날 별들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뭐 다음 날에 뭐 생물들을 만드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참 어마어마합니다. 이 정도 스케일이 이 정도는 스케일이 이 정도는 돼줘야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공포에 참. 그래서 그런 성경 말씀들이 참 와닿지 않는 말씀이 솔직히 많았고, 밖 사회에서는 지금 무슨 1억 년 된 화석이 발견되었다, 10억 년 된 화석 공룡뼈가 하고 한 날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는데,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연대가 많아봐야 6천 몇백 년 정도밖에, 오차가 있지만 그런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는가, 그냥 이제 덮어놓고 믿는 거죠. 그 말 그대로 이제 이것은 이제 어디 선배님들한테 가서 이제 이런 문제를 이제 여쭈면은 기도하자 이제 하시거든요. 아무 말 안 하시고 기도하자 하십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맞지 않는 부분들을 지구의 연대라든지 진화론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냥 말 그대로 덮어놓고 믿어온 것인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방치해놓고 뭘 덮어놓고 믿도록 하신 게 하나도 없으시구나, 우리 성경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전혀 없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믿음보다는 그까지가 그럼 또 제가 아는 지식이 된 것입니다. 그걸 굳이 믿음으로 믿지, 덮어놓고 믿지 아니하고 제가 아니까 그것을 또 그냥 믿으시면, 이제 그 다음에 필요한 또 믿음은 제가 또 성령님의 인도로서 또 이제 믿음이 또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특히 학생들 학교에서 가면은 이 배우고 있는 현재 과학 이론과 우리 성경의 특히 창세기 부분에 있어서 차이점, 또 이 부분을 크게 몇 가지로 나눠 보면은, 교회를 다 떠나가고 있고 성경을 믿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이 우주의 탄생에 관한 이 빅뱅 이론, 또 진화론, 그리고 이 화석 연대, 화석들이 발견되는데 우리 성경적인 연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긴 세월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공룡이라는 존재들, 특히 이런 학생들, 또 어린 학생들, 또 우리 나이가 들었어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에 관해서는 하나님 무슨 뜻이 있으실 거야, 한계 있으실 거야, 우리는 모르지만 그냥 덮어놓고 이제 믿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믿음으로 이제 가다가 이제 자주 넘어지게 되는 이제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지금 현재까지 우리 과학으로서 확인될 수 있는 부분들만 정리를 한번 해서 말씀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네 가지 큰 주제로서 빅뱅과 진화론, 화석연대, 공룡 이 문제 중에서 먼저 이제 우주의 탄생과 우주의 근원, 시작, 이것에 관한 가장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돼 있는데, 이 세속 과학자들은, 우리를 믿지 않는 이 과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빅뱅에서 우주가 창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빅뱅이라는 거. 그럼 빅뱅이 무엇이냐면은 어떤 특이점이라고, 물질이 원자보다도 원소보다도 더 작은 어떤 특이점에서 어느 한순간에 이 물질이 폭발을 해서 우주로 이제 다 날아가면서 세상이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완전히 정설화돼서 믿고 있습니다. 전부 다. 아예 빅뱅 이론은 정설화되어 있습니다. 교황, 요번에 보니까 뭐 교황조차도 빅뱅 이론에 아예 인정을 하는, 빅뱅 이론은 맞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하면서 빅뱅 이론을 인정하는 이러한 발언을 또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빅뱅 이론이라는 것은 우주 기원에 관한 가설의 하나이고 대폭발 우주론이라고도 하고, 우주의 최초가 엄청나게 높은 밀도와 온도의 상태, 또 그 상태로부터 폭발해서 우주가 생겨났다는 이론이고, 이 빅뱅이 약 137억 년 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이론의 근거가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이런 주장을 하는가 라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가지고 우주가 빅뱅에서 탄생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 적색 편의 현상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적색 편의 현상이라는 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자동차가 이렇게 쭉 다가오면 우리 곁에 가까이 올 때는 빵 하고 오다 멀어지면 빵 하고 소리가 툭 떨어집니다. 가까이 올 때는 빵 소리가 높아졌다가 멀어지면 빵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파장이 이제 소리의 파장인데, 가까이 올 때는 파장이 높아졌다가 멀리 가면 쭉 떨어진다는 건데,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 있는 빛들은 파장이 길어지다 보니까 색깔이 이제 별빛들이 붉은 색깔을 보이게 되고, 특히 우리 지구와 멀어지고 있는 별들은, 가까이 있는 별들은, 다가오는 별이나 가까이 있는 별들은 그 별빛 파장이 푸른색을 나타내는, 푸른색에 가깝게 이제 점점 색깔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과학자들이 이 별들을 다 분석을 해보니까 그 평광의 색깔들이 거의 대부분의 별들이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붉은색, 적색의 편의 현상을 보이고 있고, 또 멀리 있을수록 더 빨리 멀어지고 있다는 이러한 이제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별의 거리를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몇 백억 광년 이런 식의 단위가 그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무슨 뭐 삼각 측정법 이따인 것으로는 측정이 불가능하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적색 편이 별빛을 가지고 분석을 기껏 하는 이 수준인데, 이걸 보면 모든 별들이 이제 멀어지고 있다, 또 적색 가까워지는 게 대부분의 별들이 이렇게 붉은색을 보이니까 이것으로부터 결론을 어떻게 도출을 하느냐라고 하면은, 전부 다 지금 이렇게 멀어지고 있으니까 원래는 한 지점에 있었다 이겁니다. 이렇게. 원래는 한 지점에 있었다. 한 지점에서부터 지금 관측해 보니까 별들이 전부 다 서로 멀어지고 있고, 멀어져 있는 것일수록 더 빨리 멀어지고 있다는. 그냥 단지 이 별빛들을 별빛들의 조사 분석 결과 거기서 어떤 평균치를 이렇게 분석을 해서 내보니까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별이 폭발을 건 한 지점에서부터 우리 우주가 생겨났구나. 이제 뭐 그 정도의 이제 처음에 가모프라는 사람이 이제 이론을 요걸 가지고 냈는데, 두 번째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처음에 이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 주장이 이제 벽에 막히게 됩니다. 결국은 이건 이제 이 진화론자들이 하는 주장이거든요. 뭐 세속과학자들이 하는 주장이지만, 이렇게 되고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는 게 되면, 지구에서 분석하는 모든 별들이 다 멀어지고 있으면 결국 지구가 중심이라는 결론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 어떤 모순에 빠지게 된 것이죠. 이것을 발견을 했는데, 주장을 하고 보니까 지적이 이제 우리 이 기독교인들로부터 지적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맞다는 말이냐고 하니까 자기 스스로 모순에 빠지게 되니까 빅뱅 이론자들이 급격하게 이 폭발 이론을 팽창 이론으로 이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면 이렇게 빵 폭발했다고 하다가 전부 다 이제 지구로부터 모든 다 멀어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거를 설명을 하냐면 풍선 이론으로 설명을 합니다. 풍선 이론으로 설명하는데, 풍선을 이렇게 후 불면 점을 아무거나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풍선에다가 점을 둘러서 다 찍어 놓고 불면은 어느 점도 하나도 가까워지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부풀어 오르니까 모든 게 다 멀어진다 이거죠.
뭐 어느 게 중심으로 멀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급하게 만들어낸 이론이 지구가 중심에 있는 게 아니다. 우주는 저렇게 풍선처럼 이렇게 팽창하고 있는 거다. 폭발한다면 점 있고 뭐 이렇게 이제 거기서부터 등방향으로 모든 것이 다 펼쳐 나갈 텐데, 아까 적색 편의 현상에 의하면은 지구가 중심 있는 꼴이 돼버리니까 이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이걸 수긍할 수 없는 그런 결론이 되니까 이 풍선 이론으로 인플레이션 우주론이라고 하는데, 이 이제 이론으로서 이제 땜빵을 이제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현재 빅뱅 이론의 가장 큰, 학교에서는 이런 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 풍선 바깥의 공간은 도대체 무엇이고, 전부 다 그 풍선 표면에 저렇게 붙어 있다는 겁니다. 저것이 공간이라는 겁니다. 풍선이 있으면 이 껍질에 붙어 있는 것이 팽창하고 있는 우주의 공간이라고, 이제 아인슈타인부터 이런 사람들이 저렇게 또, 학자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런 분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 있는 공간은 도대체 무엇이며, 풍선 껍질 바깥의 공간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이 사람들은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는 이제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이 모든 것이 멀어지고만 있다고 보았는데, 한 은하가 있으면은 그 은하 속에 퀘이사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퀘이사는 뭐냐면은 이게 별도 아니고 은하도 아니고 뭐라고 보기가 참 힘듭니다. 지구처럼 어떤 별도 아니고, 그렇다고 별들에 모여있는 군집도 아니고 가스 성운 같기도 하고 어떤 먼지가 모여있는 상태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굉장히 밝은 빛을 내는 천체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퀘이사라고 하는데, 이러한 퀘이사, 지금 화살표가 지금 되어 있는 건데, 한 천체 안에서, 저런 은하입니다. 저것은 큰 은하 안에서 일부의 그런 천체가 청색 편의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색 편이 멀어지고 있어야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같은 한 덩어리인데 그 속에 일부 별 하나는 급속하게 우리 지구 쪽으로 오히려 다가오고 있는, 저것은 붙어 있는 덩어리인데 나머지는 다 적색 편의로 보이고, 근데 저 속에서 청색 편의가 막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적색 편의가 정확하지 않다는, 저것은 맞는 것이 아니라는 이제 결정적인 이제 증거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게 지금 이제 그 꼬리를 물고 있는 두 은하입니다. 은하 두 개가 이렇게 뭉쳐져 가지고 팔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서로 거의 붙어 있는 은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계 은하인데, 그렇다면 이제 거리가 같습니다. 저 은하들은 지구로부터. 그런데 또 불구하고 하나는 청색 편의가 관찰이 되고 하나는 적색 편의로 관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적색 편의 현상이 별이 멀어질 때 무조건 생긴다, 또 폭발했다, 빅뱅 이론의 근거가 그것인데, 전부 다 멀어지니까 적색 편의를 발견하고는 별들이 있는데, 일부 청색 편의가 저렇게 같이 같은 공간에 엮여서 저렇게 나오는 현상들을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절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이걸 그냥 그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빅뱅 이론, 적색 편의 딱 똑같이 끊어서 가르치지, 이러한 현실들을 어디에서도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우리 은하에서 아주 가까운 지금 보시는 사진은 안드로메다 성운입니다. 이 안드로메다 성운의 경우 이 성운 자체도 우리 쪽으로 급격하게 다 청색 편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얼마 안 가서 우리 지구와 부딪힌다는 뭐 이런 이상한 결론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적색 편의 가지고는 도저히 이제 한번 이제 이 종말을 맞이할 만한 장면이 이제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살려주는 구원투수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이 적색 편의를 받쳐주는 이 자체로는 지금 이런 현상들, 청색 편의의 발견 현상들 때문에 우주가 폭발했다는, 이제 모든 게 멀어지고 있다. 폭발해서 멀어 다가오고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의 점에서 폭발을 다 했는데 저런 것처럼 막 다가오고 있는 거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뭐 수류탄이 터졌는데 수류탄 파편이 다 오고 있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정적인 저런 것들 때문에 이제 아무 숫자가 비율로 보면 10분의 1 정도라고 하지만 수류탄이 폭발했는데 10분의 1의 파편이 내 쪽으로 다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퍼져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터졌으면. 그래서 저는 결정적인 이제 반박되는 증거들에 의해서 빅뱅 이론은 아주 또 고사를 맞는가 했는데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두 번째 아주 이 사람들이 이제 더 크게 이 근거로 삼는 것이 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뭐냐면은 이 1964년도 정도의 경인데 뭐 윌슨이라는 과학자가 그냥 이 전파를 연구하는 과학자입니다. 안테나를 가지고 전파를 연구하는 과학자가 뭐 전파를 연구소에서 전파 연구하는데 어디 알 수 없는 잡음이 자꾸 잡히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잡음이 자꾸 잡히는데 이제 지금 보시는 저런 안테나 바로 저것입니다. 저걸로 연구를 하는데 우주로부터 잡음이 자꾸 잡혀서 비둘기 집을 자꾸 지어서 나중에 잡음인가 해서 비둘기 집을 또 치워도 보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 연구를 해보니까 저것은 이제 우주로부터 일정하게 계속 전망이 우주로부터 일정하게 계속해서 뭔가 신호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극초단파에 신호가 들어오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러면 우주로부터 뭔가 이 극초단파의 신호가 오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굉장히 연구되고 이렇게 저렇게 연구를 계속 해보니까 이제 이 초단파의 파장이 있습니다. 뭐 짧고 길고 뭐 이런데 저 특유의 또 파장이 있습니다. 이 파장을 연구를 해보니까 이 파장을 연구를 해보니까 이 파장을 가지고 이제 온도를 내보는 이제 계산이 있는 것입니다. 온도를 이 파장을 가지고 우주의 온도를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그런데 원래 이 최초 이 빅뱅 이론을 주장을 했던 사람은 조지 가모프라고 이제 러시아의 학자입니다.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망명을 한 학자인데 지금 저기 보이는 사진에 보이는 저 분이 이제 빅뱅 이론을 처음에 주장을 하면서 그 우주의 온도는 자기의 계산으로는 약 3K 우주 이제 우리가 뭐 섭씨 화시하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우주 온도는 K로 나타내는데 이 뭐 켈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그냥 쓰기로는 K라고 쓰고 마이너스 0